남한 최초의 권력이라고 했어요. 누구 흑장이지 이걸 두고 이승만 아니냐 이런 아니고요. 그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죠. 두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생존의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생식의 욕구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 가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원동체가 아닌 이상의 생식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문명의 이득 교육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집단을 이룰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대가리가 여러 개예요. 입도 여러 개입니다. 말이 많아요. 그럼 괴멸하겠죠.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소수의 운영진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생기면 권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읽어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강제로 이거는 개회사 때 저희 회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차이를 둬야 할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이 티모시 얼 님이 말씀하신 권위와 권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리더는 이렇게 하고 보스는 이렇게 하고 여기 또 하나 있죠. 조별과제 조장은 여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고 계시죠. 권위와 권력, 아까 고고학에서 이야기하는 권위 그리고 권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그러니까 힘을 가진 한 개인이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의타적 권력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권력이란 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권위예요. 우리 지금 여기 서울이죠? 어디 계시지? 저 푸른 지붕에 계신 그분 의타적 권력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선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타인에 의해 군림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네, 의타적 권력. 배타적 권력은 반대로 개인이 타인들을 압도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 권력은 무엇에 기반을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권위와 다른 의타적 권력과 다른 이 배타적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기반하게 되는가? 이념과 경제와 군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고고학은 어쨌든 물건을 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사회상을 봐야 하는데 얘네들을 그러면 어디서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말은 이 권력자가 자신의 이념적 권능을 어떻게 물적으로 표상하고 경제적 권능은 어떻게 물적으로 표상하고 군사적 권능은 어떻게 물적으로 표상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죠? 어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장소가 뭐죠? 무덤에는 사실 뭐 다른 주거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유구나 유적들에 비해서 더 많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최적일 뿐만 아니라 무덤을 만들고 그러니까 권력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 권력자를 위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 넣을 물건들을 제작하거나 선정하고 그리고 그걸 묻으면서 아이고데이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남들에게 혹은 그 공동체 내외에 과시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것까지 비용을 소모할 수 있어. 이것까지 낭비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무덤이라는 건 고대 사회, 원시 사회의 권력을 표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한국에서는 원시 한국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죠. 원시 한국에서는 이런 권력들이 어떻게 표상되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계층이라는 게 가장 처음 한국에 등장하는 시기가 어느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끼워진 채로 죽어 있고 하는 거 봤을 때 뭔가 귀속적인 지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가시적으로 계층 사회가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청동기 시대죠. 뭘 근거로 할까요? 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해요. 고인돌은 혼자 뚝딱 못 만들어요. 당연히 여러 명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배타적 권력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교육계에서의 역사교육계에서의 삼신기 누가 있습니까? 우파영 동검과 탁자식 고인들과 이성식 씨가 맞아요. 빠질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 그 분포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둘이 겹치는 거 있습니까? 그 셋이? 고인돌이랑 동검 안 겹쳐요. 안 겹쳐요. 실제로 지성묘 탁자식 고인돌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사례가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사랑해 드릴 테니까. 없어요. 아니 남한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다 이제 점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별개의 세 가지를 가지고 고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미만 빠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시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발치에 톡이 놓고 요 옆에다가 석검 놓고 당연히 목에다가 이제 목걸이 놓고 이런 식입니다. 아니 근데 송국리 석관묘 하나 나오거든요. 그 석관묘에서 등장하는 건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옥도 있고요, 목걸이도 있고요, 화살촉도 있고요, 석검도 있는데 비파형 등검이 나오죠. 초기에는요, 그러니까 청동시대 전기의 남한에는 석검이 한자로만 부장이 돼요. 그러다가 중기 후기로 지나가게 되면 석검이 두 자루거나 아니면 비파형 동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수 정량동 유적 같은 경우 비파형 동검을 부장한 지성묘가 한 17기가 한 유적에서 나와요. 그 정도로 비파형 동검을 굉장히 많이 부장을 하지만 그래도 단 한 점입니다. 이걸로 여러분 배타적 권력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배타적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남들에 비해서 우월하고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화살촉 10개로 뭐합니까? 검 하나, 뭐 동검 하나 뭐 할까요? 이게 뭐 무력이 됩니까? 이거 하나에서 너네 다 죽일 수 있어. 와봐 가능합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건 my holy day.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짱을 뽑아요. 짱을 뽑아서 짱 어디 갔어? 네, 짱을 뽑아요. 짱을 뽑아서 너 상징으로 이제 물건 하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타적 권력자에게,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 그냥 그 동네 이장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철기 시대가 되면은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4세기, 그러니까 초기 철기 시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기전 4세기가 되면 얘네가 처음입니다. 지금 발견된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남한 최초의 권력이에요. 대전, 한반도의 중심. 카이스트. 여기 보시면요, 최초의 권력답게 다 갖고 있습니다. 칼, 거울, 방울. 전부 완성됐죠.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청동기들이 다량으로 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를 만드느냐 남한에서 불가능합니다. 안 만들어요. 그럼 간간히 나오는 비파형 동검 같은 건 무엇이냐? 네, 사온 겁니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거리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집단 위력은 갖고 있었을지언정 그게 이제 집단의 힘이지 개인의 힘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정도쯤 되면은 청동기를 이제 직접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서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이런 물건들. 그리고 이 친구 청천강이나 저 북한에서 저 아바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기전 3세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중국, 그러니까 요령 지역에 있었던 동탑이 사라지진 않아요. 동탑을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삐까뻔쩍한 방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검경령인데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 친구 이거 도끼예요 이래요. 그리고 이 친구는 색이 조각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 있네요. 요 끌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를 한자로 가면 도끼는 부, 끌은 착, 세기계는 사라고 해서 부착사라고 합니다. 철기 시대의 새로운 삼신기예요. 부착사. 이게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공부거든요. 혹자는 이 세기계가 얇게 새기는 거다 보니까 문자 생활을 한 게 아니냐. 중국과의 교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장되는 검의 숫자도 늘어나고 이거 창이잖아요. 또 이거 외에 과라든지가 꺽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방울과 거울을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요. 무기를 다량 부정하게 되는데 그 무기들은 군사적, 무력적인 권능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다량 부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경제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기전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봤던 사례들이 전부 다 대전, 화순, 장수 다 어딥니까? 전라도랑 충청도, 그러니까 우리 고고학에서는 서남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상주, 울산, 서기전 2세기로 가면 요 중심지가 경상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서서히. 그리고 서기전 1세기가 되면 이제는 영남 곳곳에 이런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주, 경산, 대구 등등, 창원, 밀양 이런 곳곳에서요. 손잡이랑 칼집에다 칠을 한 그리고 청동으로 막 장식한 동검 혹은 철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거울은 아까 단일용이랑 완전히 딴 판이죠. 원래 중국에서 화장용으로 사용하던 건데 이거를 수입해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제 부장품으로 사용하는 거죠. 한경입니다. 서기 1세기가 되면 더 심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전부 이런 거 빼고요. 여기 손잡이 몇몇 개 빼고 전부 철기라는 겁니다. 철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제 와서야. 이때를 우리는 흔히 원삼국 시대, 서기전 1세기부터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데 점점 철기의 비중이 늘어나고 또 간간히 이렇게 낭랑이나 혹은 중국에서 받아온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왔겠죠. 사온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식의 미세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요. 낙동강 중간에 이제 금호강이라는 지류가 있는데 이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중원과 교역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부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분류에 뭐가 들어가느냐? 오수전, 화천, 동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느구소장, 남천운동, 살제 이겁니다. 무슨 말이게요? 나 천자 보고 왔다 이거예요. 나 중국 가가지고 요거 동전 요거 기념품 이겁니다. 나의 외교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검, 경, 령은 없어요. 령은 되게 제한적으로 나와요. 제일 먼저 없어져요. 검과 경의 부장 양상이 형태만 변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물건들을 계속해서 미세품으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청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서기전 1세기, 서기 1세기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데 서기 2세기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동안 있었던 단검과 거울이 소멸합니다. 물론 한 번에 소멸하진 않아요. 김해나 이런 곳에는 늦게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아직 남아있긴 한데 철기 위주예요. 철기가 위주가 되고 이 철기에다가 고사리 문양 같은 걸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토기를, 오리 모양 토기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가 되면 그 이전 시기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청동기물들을 넣어서 혹은 칠기 같은 것들을 넣어서 나의 권력을 표상했다면 이제는 뭐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토기나 철기를 가지고 나의 권력을 표상을 하는 거예요. 요 시기 이후가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루국, 구야국 이런 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제석검, 동검, 철검을 대충 그려봤는데 이런 과정에서
분묘는 돌에서 나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소량도장에서 다량도장으로 바뀌고요. 금속기가 석기를 대체하게 되고요. 부착사 얘기했고, 거울은 단유경에서 한경,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면 얘네들이 더 이상 중국이랑 교육을 안 해요. 뭐로 얘네들이랑? 우리 철 많이 나는데? 그러면서 지네들이 직접 거울을 만듭니다. 물론 얘를 모방해요. 이건 이제 없으니까. 얘를 모방하는, 그래서 이걸 방제경, 모방해서 제작한 거울이라고도 하는데, 요 한의 땅에서 만들었다고 한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변화 양상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 배타적 권력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권력 표상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한번 보자면은, 여기 요하예요. 이게 요하거든요. 여기 요하를 중심으로 여기 요서 요동이지 않습니까? 말 많은 곳이잖아요. 요쪽이 12대 영자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의 그 칼과 거울을 애호하는 그 홀리미러와 홀리대고가 나타나는 곳이 이 12대 영자고, 여기서 시작해서 주변으로 퍼집니다. 하나점이라면. 옛날에는 여기 하나점 이쪽이 고조선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여기 노로아우산이라는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 12대 영자를 포함한 이쪽 지역이 고조선이고, 이쪽은 동호, 오랑캐 친구들, 네, 동호산용 이런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요서에서 요동으로 서북한 서남한, 동남한 순으로 이렇게 권력의 중심지가 전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12대 영자의 요런 친구들, 비파용 동검과 거울, 여기에 또 곰 얼굴을 한 장친구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 문신호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다음 이게 요동으로 넘어가는, 요동은 조금 더 많아지죠. 이런 것들이 서남한으로 왔다가 동남한으로 쭉 가고 나중에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시노가리나 일본의 그 시기에 유적에 가보면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검이랑 거울 품고 이렇게 잠들어 계세요. 그분들이. 옛날 한따까리 하시던 분들이. 네. 이상입니다.